며칠 전 미국에 사는 친구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너 도대체 한국에선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냐? 배달 얘긴 알겠는데 아파트나 지하철 같은 것도 정말 그렇게 좋다는 거야?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한국이라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던 저로선 한국의 이런 시스템들이 처음엔 너무 생소했어요. 한국에서 처음 살아본 지 2년. 이제는 한국의 이 모든 시스템에 익숙해졌지만 그때의 신선한 충격을 다시 떠올려 보면 한국은 정말 많은 면에서 미국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 온 앨리슨이라고 합니다. 2년 전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이 멋진 나라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처음엔 한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와보니 그 작다는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실 한국으로 오기 전에 제 머릿속에 있던 이미지는 좀 단순했어요. K-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김치 먹는 나라, 서울이란 도시가 번화한 곳 정도로요. 그런데 막상 한국 땅을 밟아보니 이곳은 단순히 드라마 속에서 보던 모습 이상의 매력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생활의 편리함과 안전함이었답니다.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건 아파트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는 아파트를 임시로 사는 공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집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아파트는 짧은 기간 동안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달랐어요. 고층 빌딩마다 잘 관리된 커뮤니티 시설, 쾌적한 환경, 그리고 24시간 보안 시스템까지 미국에서 경험했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특히 현관문에 달린 디지털 도어락을 보고는 완전히 감탄했죠. 이제는 열쇠 잃어버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달 음식을 처음 시켜봤을 때 미국에서는 피자 한 판 주문하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걸리고 배달비도 따로 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핸드폰으로 주문을 마치자마자 20분도 채 되지 않아 문 앞에 따끈따끈한 음식을 두고 갔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뭐야? 사람이 먹지도 않고 갔잖아 하고 놀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바로 한국의 문 앞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이 간단한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건 대중교통이에요. 미국에서는 차 없이 다니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버스나 지하철은 시간표대로 오지도 않고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완전 딴 세상이었어요. 깔끔한 플랫폼,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열차, 그리고 전국 어디든 연결된 시스템까지. 특히 서울에서 대전으로 KTX를 타고 가던 날, 내가 지금 무슨 과학기술 속에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건 한국에서 느껴지는 안전함이었어요.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전혀 두렵지 않았고 지갑을 식당에 두고 나와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국은 제게 너무나 색다른 세상이었고 그 첫인상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의 아파트에 처음 입주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입주를 위해 관리실 직원분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분이 제게 보여준 아파트의 시스템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집 안구조나 상태만 좋은 게 아니라 층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비 결제도 전부 앱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직접 쓰레기 봉투를 차에 싣고 멀리 떨어진 처리장으로 가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분리배출과 처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정말 편리했어요. 심지어 이웃 간의 분리배출 상태까지 서로를 배려한다는 점이 너무 신선했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은 말 그대로 작은 마을처럼 느껴졌어요.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키즈 카페까지 아파트 내부에 다 갖춰져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주차장 정도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의 이런 시스템은 정말 고급 리조트에 사는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한편 제가 한국의 배달 문화를 완전히 체험한 건 치킨을 처음 주문했던 날이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한국 치킨을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해서 용기 내어 배달 앱을 깔고 주문했죠. 그런데 주문이 완료된 뒤 배달 기사님이 오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배달이 언제 올지 몰라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왔나 싶어서 현관을 나갔다가 실망하기 일쑤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앱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심지어 배달 음식을 받았을 때 포장 상태가 완벽했고 음식은 따뜻했어요. 대중교통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처음 서울 지하철을 탔을 때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니 이게 가능해 하면서 감탄했어요. 미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는 와이파이는커녕 휴대전화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게다가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한국의 안전한 환경이에요. 미국에서 밤늦게 혼자 걸어 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걱정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느낀 순간은 밤 11시쯤 혼자 편의점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근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걸 봤을 때였어요. 아이들이 밤늦게 밖에서 논다는 게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아직 한국 생활의 첫 단계를 밟고 있던 시절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일상은 마치 영화처럼 흥미진진했답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서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모든 것이 스마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살 때는 겨울철에 집이 너무 추우면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는 중앙난방이나 개별 난방을 스마트폰 하나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오늘은 몇 도로 설정해볼까 하고 보일러를 켜는 재미가 있었어요. 특히 겨울철 따뜻하게 데워진 온돌 바닥은 미국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한국만의 특별함이었답니다. 바닥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다니 이런 게 가능해 하고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카페 위에 난방 기기를 놓고 겨우발을 녹이곤 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마다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했어요. 이건 그냥 안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작은 배려로도 이어졌거든요. 관리실에서 놓친 택배를 CCTV로 확인해 찾아주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단지 내에서 잃어버린 우산을 다시 돌려받은 적도 있었어요. 한국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마치 작은 마을 안에서의 따뜻한 연대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배달 시스템 이야기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배달받는 걸 넘어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감동했던 건 급히 필요한 물건도 배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갑자기 필요한 약이나 생필품이 있으면 늦은 밤에 직접 24시간 마트를 찾아가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어플로 몇 번 클릭만 하면 바로 문 앞까지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랐던 건 심야 배달이에요. 새벽 2시에도 치킨을 주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잠을 안 자나 싶을 정도였죠. 대중교통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지하철 노선도는 마치 정교한 미로 같았어요. 처음엔 너무 복잡해서 헤매기도 했지만 조금 익숙해지고 나니 이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깨달았어요. 특히 환승이 무료라는 점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뉴욕에서 지하철을 탈 때는 환승할 때마다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해서 부담이 컸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번 결제하면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으니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의 버스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어요. 버스가 도착하기 몇 분 전부터 앱으로 실시간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했죠. 미국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일이 흔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게다가 모든 버스 정류장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성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였어요. 제가 한 번은 여행 중에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린 적이 있었어요. 미국 같았으면 아마 찾지 못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택시회사에 전화하니 기사님께서 제 물건을 가지고 계셨고 다시 제게 가져다 주셨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의 시민의식에 깊이 감동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의 아파트, 배달 시스템, 대중교통, 그리고 안전성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순간 제 삶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한국의 모든 편리함과 특별함을 처음으로 경험한 건 사실 우연히 한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였어요. 저는 뉴욕에 있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 프로젝트를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메일을 받았죠. 당시 한국에 대한 제 지식은 정말 얕았어요. 드라마에서 본 몇몇 장면들, 그리고 KPOP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정도,
사실 처음에는 솔직히 망설였어요. 낯선 아시아 국가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그때 회의 도중 한국 본사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국 팀은 예상 밖으로 유창한 영어로 소통했고 모든 준비가 꼼꼼히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본사보다 더 체계적이네 라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결국 저는 이 프로젝트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한국행 티켓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 깜짝 놀랐죠. 공항에서부터 이런 수준이라면 이 나라의 생활 수준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감동했던 건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였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대체로 각자 바빠서 웃음조차 보기 힘들 때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길을 묻기도 전에 먼저 다가와 도와주시더라고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던 순간도 잊을 수 없어요. 미국에서 기차를 타려면 어딘가 혼잡하고 소음도 많아서 불편한 기억이 많았는데 한국의 공항철도는 마치 호텔 라운지에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쾌적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내가 정말 이런 곳에서 몇 달을 살아볼 수 있다는 거야 하고 설렜던 기억이 나네요. 회사에 도착해 한국 동료들과 첫 회의를 진행했을 때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회의실은 최신 기술로 가득했고 동료들은 저보다 먼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는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식을 맛보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많은 반찬들과 뜨거운 국물 요리, 고소한 불고기를 먹으면서 이게 한국의 일상적인 식사라고 하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웃으며 추천 메뉴를 하나씩 알려줬어요. 그렇게 첫날부터 한국의 아파트에서 숙소 생활을 시작하며 저는 이 나라의 놀라운 시스템을 하나둘씩 체험하게 되었죠. 제가 한국으로 발령을 결정했던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미국 동료들은 다들 걱정 섞인 말을 건넸죠. 한국, 거기 너무 멀잖아. 음식은 너한테 맞을까? 교통은 괜찮을까? 하지만 저와 친했던 한 한국인 동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앨리슨, 한국 가면 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함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거야. 특히 배달음식과 대중교통을 한번 써보면 너 다시 미국으로 못 돌아올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는 반쯤 농담처럼 웃어 넘겼지만 내심 기대도 생겼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다른 걸까? 한국 생활은 과연 나에게 맞을까?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러 가지 상상을 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화려한 서울의 모습도 떠올랐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한국의 전통 문화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그 상상과는 또 다른 현실이 펼쳐졌어요. 공항에서 바라본 첫 느낌은 미래 그 자체였어요. 공항 내부에 셀프 체크인 기계와 키오스크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잘 짜여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영어 표지가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찾기가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간혹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인천공항에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았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할 때 이용했던 공항철도 역시 미국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줬어요. 조용한 분위기와 깔끔한 열차 내부,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대중교통 시간표를 믿기가 어렵고 항상 예정보다 늦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열차가 예정보다 1분이라도 늦으면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고개를 갸웃하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회사가 준비해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 작은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처음 저를 안내해주며 모든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제일 놀랐던 건 디지털 도어락과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열쇠를 잃어버릴까 봐 항상 신경 써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도어락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문이 열리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편의점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경험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다양한 음식을 고를 수 있는 데다 심지어 즉석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미국 편의점에서는 그저 간단한 스낵이나 음료만 사는 정도였는데 한국의 편의점은 마치 작은 슈퍼마켓 같았죠. 제가 한국 동료들과의 첫 점심을 경험했던 일도 기억에 남아요. 동료들이 데려간 곳은 평범한 회사 근처의 한 식당이었는데
식탁에 나오는 반찬 가짓수에 먼저 압도당했죠. 동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저에게 반찬 이름과 먹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 같은 익숙한 메뉴는 물론 제가 처음 접하는 나물 반찬들도 있더라고요. 동료들이 말하길 한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반찬 서비스가 모든 식당에서 제공된다고 해서 더 놀랐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키워갔어요. 사실 미국에 있을 때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배달 시스템이 제한적이라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최대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앞으로 저는 한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더 많은 특별함을 만나게 될 예정이었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첫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감탄했어요. 고층 빌딩마다 불빛이 반짝이고 거리는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활기차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밤 9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거리도 조용해지는데 한국은 마치 24시간 도시 같았죠. 이 도시의 첫인상이 제게 준 활력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첫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동료가 저를 데려간 곳은 지하철역 상가였어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역 주변은 주로 어둡고 위험하거나 상점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역은 완전히 달랐어요. 지하철역 내부가 작은 쇼핑몰처럼 되어 있었고 옷가게, 카페, 그리고 작은 레스토랑까지 있더라고요. 동료가 말하길 지하철역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거나 쇼핑을 할 수 있는 건 한국인들에게 일상적인 일이래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탔을 때 또 한 번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지하철은 소음이 심하고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지하철을 기다릴 때 주변 사람들이 불친절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 내부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했어요. 심지어 전동차 안에는 자리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서로 조용히 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대다수가 이어폰을 꽂고 휴대전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어서 미국에서 느꼈던 불편한 소음과는 차원이 달랐답니다. 또한 지하철역에서 내릴 때마다 도착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보고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이나 기차가 10분 이상 늦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몇 초만 늦어도 사람들이 왜 늦었지? 하고 의아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이번에는 배달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동료들이 오늘은 치킨을 시켜 먹어보자고 제안했거든요. 저는 배달이 1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하며 느긋하게 기다릴 준비를 했는데 20분 만에 문 앞에 배달원이 음식을 놓고 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현금을 준비하려 하자 동료들이 요즘은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으니 그냥 앱으로 결제하면 되라고 알려줬어요. 제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앱 하나로 모든 과정이 해결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음식의 퀄리티는 정말 최고였어요.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과 감칠맛 나는 양념은 미국에서 먹어봤던 그 어떤 치킨과도 비교할 수 없었죠. 제가 동료들에게 이 치킨 배달비가 얼마나 나왔어? 라고 묻자 동료들은 웃으며 배달비 별로 안 비싸. 미국보단 훨씬 싸라고 답했어요. 미국에서 배달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비스 요금까지 비싼 데다 음식의 상태도 별로인 경우가 많아서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정말 신세계를 보여줬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넘어 제 일상에 어떤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이 단순히 제가 일하러 온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다가왔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만족스러웠지만 한 가지 사건이 저를 잠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회사 근처의 작은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죠. 한국에서 혼자 외식을 해보고 싶었던 저는 용기를 내어 근처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메뉴를 추천해 주셨고 저는 불고기를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그 향과 맛에 감탄하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저를 쳐다보더니 뭐라고 말을 걸었어요. 한국어였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표정이 조금 불편해 보였어요. 순간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워 저는 급하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좋아하지 않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갑자기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그날 저녁 동료들에게 이 일을 털어놓으면서 밝혀졌어요. 제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먹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르신은 저를 비난하려던 게 아니라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거였죠. 불고기는 상추에 싸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냥 먹길래 걱정하셨던 것 같아. 동료들의 설명을 들으니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고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일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단순히 생활의 편리함에만 감탄하며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봤다면 이제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소소한 습관들까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특별함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서의 예절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배려 같은 것들이었죠.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제 옆에 서 계신 어르신이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주워 건네드리더라고요. 아무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이런 배려가 자연스러운 게 한국의 문화였어요. 또 다른 날 제가 밤늦게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을 때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한국의 택시 기사님들은 대부분 아주 정중하셨고 제가 길을 잘 몰라 헤매는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자 직접 주변 지역을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에서는 밤늦게 택시를 잡으면 기사님들이 종종 불친절하거나 심지어 안전 문제도 걱정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한 번은 전철역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주워 역무실에 맡겨둔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일이 저에게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편리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와 따뜻함이 기반이 된 사회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든 중요한 순간이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 한국인들의 행동 속에 담긴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보이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저는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대부분 조용히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다들 내성적인 건가?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동료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건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마저도 벨소리를 진동으로 바꿔놓는 게 기본 예절이라는 말을 듣고 감탄했답니다.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전화를 하거나 음악을 트는 일이 흔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작은 배려를 실천하고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마트 직원분이 먼저 다가와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셨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친절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그분이 특별히 무언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으로서의 배려심에서 나온 거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경험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 도중 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동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어요. 미국에서는 개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한국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태도가 정말 인상 깊었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이라는 개념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 정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동료들이 정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고 오랜 시간 쌓인 따뜻한 유대감을 말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줬을 때도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확 와닿지는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 정의 의미를 체감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자주 커피를 마시던 저는 어느 날 바쁜 업무로 정신이 없어서 커피 주문을 깜빡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직원분이 저를 알아보고 평소에 드시던 라떼 준비해놨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단골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 이 사람들과 진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향에서 보내온 작은 선물을 동료들에게 나눠줬을 때도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단순히 고마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은 그 다음 날 직접 만든 간식을 가져와 저에게 건네줬어요. 마치 그 작은 선물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교환의 개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같았답니다. 특히 기억나는 또 다른 순간은 한겨울 회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미끄러질까봐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한 어르신이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히 가라고 말을 건네며 저를 걱정해 주셨죠. 미국에서는 길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드문데 한국에서는 그런 따뜻한 한마디가 일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거나 편리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바탕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녹아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정이야말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내가 배운 건 단순히 새로운 시스템이나 편리함이 아니구나. 이건 삶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이야. 한국은 그 자체로 놀라운 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나라지만 그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결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느꼈죠. 예를 들어 아파트의 디지털 도어락이나 배달 시스템 같은 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에 여유를 더해주는 도구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낀 안전함 또한 단순히 CCTV나 법적인 규제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제가 머물던 아파트 경비원분이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네셨는데 그날따라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앨리슨,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즐거웠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웃으며 정말 행복했어요.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라고 답했죠. 사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도움을 주고받는 게 자연스럽고 심지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작은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달았답니다. 이제는 미국에 돌아가도 이전과는 다르게 살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운 정과 배려의 가치를 제 일상에 적용해 보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더 오래 머물며 이 따뜻한 문화를 더 깊이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면 주변 친구들이 늘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은 어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편리하고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가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과 배려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정말 특별한 곳이야. 만약 여러분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국에서의 하루는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